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드디어 첫 OT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관한 자격증 내용과 그리고 그 자격증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제 이름은 김민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될 빅데이터 학습 멘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로 IT 회사에서 IT 교육과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는 피지컬 컴퓨팅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빅데이터에 특화돼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고, 올해 2022년 올해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와 실기에 대한 수험서를 출간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강의 이름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합격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필기를 합격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실기를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실습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서 고록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은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기 자격증을 단기 속성으로 취득하려는 자한테 적합한 강의예요. 저희 강의 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저랑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기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나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다뤄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총 32강이 될 거고요. 1강은 지금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고 2강부터 16강까지가 이론이에요. 통계 기초부터 빅데이터 분석 핵심 이론. 이게 왜 들어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기에서도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필기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 있죠? 그게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고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습차 또는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계부터 이론까지 아주 기초적인 꼭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꼭 필답형을 위한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작업형이라는 문제를 풀어요. 이 작업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시는데 아무리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을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이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17강부터 31강까지는 R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를 합격하셨지만 R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까지, 심화된 내용까지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실제 실기 기출, 보건풀이를 같이 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험의 전체적인 경향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간별 학습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난이도나 레벨이나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셔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장 드리는 거예요. 나 빨리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들으세요. 그 정도 들을 수 있는 양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실기잖아요, 실기. 그쵸? 이론은 듣고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실기 수업 들으실 때는 반드시 코딩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이건 다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시고 R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어디서 찾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글링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결칙치를 배울 거예요. 결칙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칙치 처리를 배울 건데 저랑 공부하는 거 있고 저랑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고정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의 어떤 외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결칙치 처리 R이라고만 쓰면요, 셀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제가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및 준비물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 안을 교재, 책자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거고요. 부교재라는 말이 있는데 부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제가 출간한 책이에요. R에 대한 입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나는 R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강의 외에도 R로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좀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듣는 데는 이걸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업 들을 수 있으세요. 자, 실습 데이터 컴퓨터. 우리 실기 공부하실 때 실습 데이터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당연히 인터넷 되는 컴퓨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Q&A. 여러분들 저랑 학습하시면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 있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고 또 그거 외에도 우리 열심히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선생님 힘들어요. 뭐 이런 말씀도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의사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R과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R부터 해야 할까요? 파이썬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둘 다 하시라는 거예요. 둘 다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는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쵸?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하신다면 R로 먼저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점부터 한번 볼게요. R과 파이썬, 지금 현존하는 언어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둘이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둘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좋죠? 차이점 얘기할게요. 자, 차이점은 이 언어들의 생성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일단 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생겨난 목적 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즉, R을 가지고 R을 왜 만들었냐면 얘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은요? 파이썬은 본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가령 C라든지 자바라든지 C#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와 같은 맥락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파이썬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서 각광을 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 파이썬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지금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도구들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즉, 문법이 좀 쉽고요. 그리고 코드가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파이썬이 지금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 왜 우리는 R로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강의는 데이터 분석, 즉 코딩을 안 해본 사람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R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누가 R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R의 주된 목적 자체가 통계와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는 이것만 하려고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더 사용하기.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얘는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얘를 사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는 더 좋았어요. 저는 둘 다 하는데 저도 R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 다 해보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빅데이터의 학문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작성할 때 R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코드가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코딩 언어가 아니니까요. 코드를 작성하긴 해야 하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간결하고 쉽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R로 한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기,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제 필기랑 좀 달라요, 실기는. 그래서 실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실기는 총 14문제가 나와요. 빅데이터 분석 실무라는 과목 아래에서 수집, 전처리, 모형 구축, 모형 평가. 자, 우리 필기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서 R로 풀어볼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걸 연습할 거예요. 문제 유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기는요, 필답형과 작업형이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작업형은 1과 2 유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문제 유형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필답형부터 볼게요. 단답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빅데이터 이론들 있죠? 그걸 주관식으로 나와요. 10문제 나오고요. 각 3점씩 해서 총 30점입니다. 작업형 1번은요. 이제 작업형부터 R로 우리가 푸는 건데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요. 뒤에서 문제 예시를 좀 같이 볼게요. 그리고 3문제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거는 각 10점씩 해서 총 30점이 됩니다. 작업형 2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배점이 40점이에요. 배점이 엄청 크죠? 그쵸? 한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런지 뒤에서 좀 같이 볼게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시면 돼요. 꽈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해야 할 것도 많고요. 제한사항들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붙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오픈북 아니고요. 자, 필기시험 면제 기간이 필기 합격자 발표로부터 2년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필기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실기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필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다시 실기를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환경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이거 뒤에서 같이 볼게요.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실기시험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파일로 제공해 줬어요. 저랑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 첨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RStudi오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파이썬도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시험 환경에서는 그런 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확인 및 준비를 요망한대요. 그 응시 환경을 링크가 있어요. 뒤에서 저랑 같이 보기도 할 건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꼭 체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언어는 R 또는 파이썬, 이건 버전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언어별 제공 패키지 리스트는 첨부 파일로 확인을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도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R에서도 그런 도구가 있을 거고 파이썬에서도 그런 도구가 있을 건데 내가 쓰고 싶은 도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패키지 리스트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도구잖아요. 도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충분히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고 해서 여기서 주는 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불이익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어떤 노트나 펜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넷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는데 메모장만 사용 가능하대요. 메모장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 문제 푸실 때 메모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아까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그 환경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단답형부터 볼게요. 필답형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답안창에다가 텍스트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꼭 직접 해보세요. 링크를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작업형 1번이 있어요. 작업형 1번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고요. 여기서 R이냐 파이썬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R로 할 거니까 R이 뜨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코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작업형 2번도 인터페이스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더 길어져요. 이거 스크롤 쭉 내리시면 문제가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코드 작성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또 직접 체험을 하시는 거를 꼭 권장드릴게요. 제한사항, 할 수 없는 것들, 라인별 실행,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 완성 이런 거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저거 다 가능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헬프라고 하는 매뉴얼, 좀 도움말 같은 함수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코드 실행 시간은 1분, 그리고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 가능하다. 설치할 수 없어요. 요게 중요해요. 답안 제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답안을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작업형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작성하시고 변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쵸? 변수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라인에다가 이 변수를 넣었을 때 답이 나오겠죠. 프린트는 뭔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대로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작업형 제1유형은요. 이 유형은요. 어때요? 수험 번호점 CSV 파일 생성하는 코드 작성 및 실행 후 제출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작업형은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나 내는 게 아니에요. 뭐 표준편차 몇, 결칙치 뭐 이렇게 몇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딱 떨어지는 답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거기서 파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꽤 많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OT를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실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잠시 쉬어가시라고 여기 수영하는 사진이랑 프로그래밍 하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수영이나 코딩은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를 글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에 대한 이론에 척척 박사예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영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100점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100점이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직접 수영장에 가셔서 수영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타고난 사람이라면 모르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시더라도 내가 한 번도 코드를 작성해보지 않았더라면 실기 합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문이 불여일타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타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타이핑을 쳐보라 라는 거예요. 실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필기는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실기는요. 물론 포인트를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기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했는데 분명히 코드 치시면 분명히 에러가 나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에러가 왜 나는지, 에러가 나서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겪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뭐 정말 모든 운을 끌어다가 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나중에 데이터 분석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꼭 백문이 불여일타 기억하시고 저랑 강의 들으시면서도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각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떻게 공부할지 볼게요. 필답형은 필기 이론의 주요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주관식으로, 즉 형태만 달라져서 나오는 거죠. 와, 그 방대한 양을 또 주관식으로 풀으라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텐데 주관식이잖아요, 여러분. 주관식이다 보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주관식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작업형 1번은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분석 문제가 나와요. 데이터 전처리. 뭐 평균을 계산해라, 레코드 수를 계산해라, 표준편차,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 다 배우셨죠? 그런 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고요. 작업형 2번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이에요. 작업형 2번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고 이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분석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파악할 수 없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좀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마 데이터 가공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 가공을 해야 하면 데이터 가공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형 열심히 공부하셨죠? 필기 때. 그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의 지표를 출력하고 그거를 파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업형 2번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다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간혹 이 문제를 잘 푸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갑자기 CSV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답안을 제출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손에 익히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필답형.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답형에서 간혹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필답형에서 계산 문제라니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나오더라고요. 특히 인공신경망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저랑 같이 풀 거고 계산 문제를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렇게 막 너무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손으로 막 풀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고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업형 1번 간단한 문제라고 했죠. 레코드 수를 구해라, 결측치를 제거하고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작업형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의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 지표값을 가지는 예측값을 파일로 만들어서 CSV 파일로 제출하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기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거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좀 하나 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잘 대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인, 되게 근엄하게 생기셨죠. 찰스 다인이 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실기를 한 번도 공부 안 해봤고 나 필기 그냥 어떻게 운으로 붙은 것 같은데 실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 뭐를 공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잘 선택하셔서 중간 단계까지 잘 오신 거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전략적으로 학습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강에서 통계부터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